이재명 지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 사람 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소인가했죠. 검찰에.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바로 다른 일은 그렇게 문구적되고 수사를 안 하면서 고발하자마자 그 다음날 공공수사 2부에다가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그런데 공공수사 1부는 윤석열 이른바 고발 사주라는 것을 수사하고 있고요. 2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맡게 되는데, 사실 이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보 사주로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12명의 검사를, 아주 막강한 검사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수사 2부는 기존에 있던 8명으로 부장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사안이 큰데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수사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든 어디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 사건을 명확히 밝혀야겠다, 진상을. 그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거 지금 시작하는 거 봐서도 대충 꼬리 자르기 선으로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 요즘 박범계 장관이 검찰도 직접 이끌고 있대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는 김호수는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 총장이니까요. 거기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쪽 여권 측의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들어가고, 자기들 얘기대로 정광석화처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불리한 거는 느지러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윤지호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소환 안 데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조성은이가 윤지호 제2의 윤지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던데, 그쪽 박지원 원장도 일단 안에서 그 공수처에서 김진욱 그 처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알고 있고 무슨 그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은 보니까 그 언제 하세월이지, 부지 하세월이지. 사실은 박지원, 조성은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고 그 박지원의 자기가 거기 모든 일정이라든가 적어놓았다는 그 수첩도 바로 압수를 해야 증거를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전부야 쫓아버리는 거야. 그 증거본 보고 빨리 가서 전부 어디 인멸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이 고발 고소한 거를 이거 제까닥 수사에 들어가지만은 또 수사 들어가면 그 전모를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발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사건을 이제 파다 보면 한쪽 말만 듣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원인도 찾아야 되고 과정도 찾아야 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지는 이제 검찰이 밝혀줘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 검찰이 지금 그만한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좀 의심스럽게. 아니, 더군다나 이 공공수사 1부든 2부든 여기는 원래 수사가 과거에 공안부 아닙니까? 공안부. 공안부는 대공사건, 대테러사건, 보안사범, 선거사범 다루는 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금융비리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반부패 강력부에서 수사를 해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핑계는 그거지.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으니까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아주 또 잘 됐지. 그래서 갖다가 그쪽으로 배정하면서 배당을 그쪽으로 하면서 이거 맞지 않냐, 이거 선거 문제 아니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선이라든가, 그렇지.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부정, 부패,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반부패 강력부에서 해야 하는데 이 반부패 강력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수사를 1년 7개월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을 빼는 거지. 이미 다 무혐의 판결이 나왔고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계속 인디언 지우제 지내는 식으로 털고 또 털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반부패 강력부에서 이런 정도의 그런 수사를 해야 거기에는 금융수사라든가 또 계좌 추적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가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김건희 수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그런 아주 유능한 검사, 수사관들이 다 투입이 돼 있어요. 그게 뭔 추적할 게 있습니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지금 말한 논리 그대로라면 내가 지금 저기 대선 후보로 나서서 이런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거기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멀쩡한 남의 그 부인을 남의 부인을 말이지 무슨 줄리니 뭐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쪽 반대쪽으로 이쪽에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그 혼을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소문을 듣고 그쪽에 수사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박범계식 대한민국 이 법무부 검찰의 운용 방식인지 그 박범계 장관이 대답을 해야죠. 박범계가 법사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천하대유 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와 특혜가 있었느냐 여부다. 근데 소유주는 김만배로 다 밝혀졌어요. 뭐 수사할 것도 없어요. 그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김만배가 또 뒤에 무슨 자금줄이 있는지 무슨 거기에 진짜 천하대유가 누구 것이냐, 몸통이 따로 있는지, 뭐 그것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만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김만배가 그 소유주인 것만은 틀림없고 검찰에서 그 몸통까지 수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뒤져보니까 김만배가 그 100% 주식 갖고 있고 뭐 그런다고 지금 하려는 거고 또 한다는 특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금 언론에서 다 제기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특혜. 특혜했으냐 그 수사하니까 특혜로 밝히겠다. 특혜 없었다는 자기 지금 이미 단정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업 과정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화천대유라든지 천하동인 쪽으로 그 출자금에 비해서 엄청난 이익이 배분되도록 딱 구조적으로 돼 있는데 특혜고 뭐고 없지. 그러면 애초에 그걸 만들어서 화천대유가 거기에 설립된 지 일주일만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구조적으로 애초에 그거 시작된 그때 그걸 따져야 되는데 배분했는데 그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고 네, 그거 다 성남시장이 그 당시 이재명이가 다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자기의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데 그것을 본인이 몰랐다? 어떻게 수익이 돌아갈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수익이 돌아갈지는 그러니까 그 구조는 내가 잘 모르고 관여를 안 했다 이러는데 그럼 5,500 얼마 매덕 당군일의 최대의 그 난 거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관여를 안 합니까? 지금 그 당시 성남 도시개발이 거기에 참여했고 가장 핵심적인 또 논란이 많았던 대장동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가치로 아주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이 안 챙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은 성남 도시개발의 그 사업을 기획하고 이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 기획본부장. 예, 유동규. 이재명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는 유동규 본부장 아닙니까? 그때는 사장도 없어갖고 사장 직무대행까지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예. 했고 무슨 전략실에서 거기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재명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그게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 궁금해서 그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러니까 노타치 당신은 관여하지 마.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랬습니까?
하긴 뭐 유동규가 요새 언론에서 핵심 측근이라니까 이상한 뭐 언론에 이런 데 오고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주요 언론하고는 안 오고. 내가 무슨 이재명 핵심 측근이냐. 나는 그 캠프 근처도 안 가봤다. CCTV 확인해 보면 알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캠프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몰래 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 대고 뭐 이런 사람들. 이재명 지금 이렇게 경선이 벌어졌는데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근데 돈 뭐 부족했다고 우는 소리 한번 합니까? 그런 돈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후원금도 모금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실세들은 원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 측이 좀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무슨 저 사이다 발언 이래가지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 자기 거 감추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숨기고 감추고 남에게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걸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드러날 건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 바람을 안 빼고 계속 이거 의혹을 부풀려 놓으면 결국 자기 손해지. 이재명 측이나 유동규 측은 그렇게 수익이 자기들도 날지 몰랐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고 집값이 뭐 폭등을 해갖고 그 과대 수익이 난 것이다. 과대 수익이 난 것은 맞는데 원래 설계부터가 무슨 뭐 동인이니 뭐 화천 대윤이 이런 것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왕창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1000배 이상을 가져가도록. 그걸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은 뭐 엉망으로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상보다는 더 수익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말하자면은 이 성남시가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메리츠증권 같은 데는 5천억 내고 초과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런 데는 다 떨어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지사가 그때 성남시장이지 그 평당 그것도 우리가 좀 저렴하게 그렇게 분양을 하겠다 약속을 했다면 1,7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로 나중에 보니까 그러기는 커녕 2천만 원 더 받았다면서요. 네, 3천 얼마로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 이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눈 뻔히 뜨고 사람들 본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예사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시민들 위한 거고 무슨 주민들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화천 대유를 위한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달려들어도 또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의 수법이 거기에 다 변호사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생길 여러 그런 상황까지를 대비해서 다 해놓은 거거든요. 의지를 갖고 달려들어도 규명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검찰 수사 이 구성이라든가 박범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별로 열심히 수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시간 끌고 나중에 그냥 면접이나 주고 몇 사람 쫙 꼬리 자르는 정도, 유동규 정도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끝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간 지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거기 이제 크게 기여한게 되는 거고. 만약에 유동규가 금방 뭐 특사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그 검찰이 괜히 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누구의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만약에 당선되면 말할 거 없지만 낙선되면 그런 어려움이 또 닥칠 수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도 길을 쓰고 이참에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거죠. 뭐 낙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깜빵 갈 사람이 좀 어렵죠. 뭐 한두 사람들이 아니죠. 뭐 줄줄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어디 의왕 쪽에 깜빵을 하나 다시 짓든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정권에 뭐 적폐라고 그래서 얼마나 산천초막 벌벌 떨듯이 이렇게 지금 떨게 이렇게 해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 뭐냐면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이나 이제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지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일반론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